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을 위해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구조로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또 인원이 적어 친밀도가 높은 가정 어린이집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동 돌봄 최전선에 있는 어린이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인성교육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캠프가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진행하는 백석쿰 캠프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제와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학회 등 국내 10개 학회의 신학자들은 신학적인 입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우려를 표명하며 성명서와 사용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부모들의 걱정은 과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가죠? 더욱이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안 보낼 수도 없고 또 보내자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장 많이 맡기는 곳이 바로 아파트 단지 내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접근성이 뛰어나고 일반 가정집과 비슷해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한 아파트, 32개월 아이를 둔 맞벌이 부모는 출근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생기면서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사실 집에서 가까운 게 제일 중요하고요. 왜냐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같이 아기를 등원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여성도 아침마다 아이를 가정 어린이집에 맡깁니다. 집에서 가까운 데다 아이를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대기가 너무 길어서 사실상 저희 동네에서는 애 하나 있는 가정에서는 보내는 게 거의 어렵거든요. 애를 다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 좀 더 안정감 있게 집에서 돌보는 것 같이 돌봄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20명 이하 소규모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섭니다. 일반 가정집과 동일한 구조로 아이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인원이 적어 친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로뎀나무 어린이집은 만 0세부터 2세까지 모두 6개 반으로 운영되는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등 특성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못지않습니다. 음악, 미술, 체육, 영어 프로그램도 해요.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을 모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실제로 집에서는 해줄 수 없는, 그런데 기관에서는 가능한 그런 활동들을 이제 통해서 조금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4명. 영유아 발달에 있어 가장 소중한 시기인 만 0세에서 2세 영아 전문 보육과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의 역할을 바로 알고 이를 배제하지 않는 보육 환경이 개선돼야 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에 보조 지원을 더 줘서 교사대 아동대 비율을 낮추는 거죠. 재밌게 행복하게 보육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임신율을 높이려면 내가 우리 아이를 낳게 된다면 가까운 어린이집에 편리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안정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의 시대일수록 사람다움, 즉 인성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일찍이 강조하며 29년째 아동과 청소년에게 재미있는 인성 함양의 기회를 선사하는 캠퍼스가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씩씩하게 경례를 배워보는 학생들. 공군 조종복을 입어보며 하늘을 누비는 꿈을 꿔봅니다. 옷 입어보니까 뭔가 약간 조종사 된 느낌도 들어갔고 콩캠프는 센터를 통해서 참여하게 됐고
친구들이랑 같이 여기 오니까 기분도 좋고 또 계속 있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마음껏 책을 읽기도 하고 시를 써보기도 합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간식도 풍성합니다. 즐거움 속에 다음 세대 인성이 피어나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 인성개발본부의 제57회 백석 쿵캠프 현장입니다. 본부는 독서, 문화, 예술을 키워드로 이번 캠프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대학이 운영하는 인프라도 적극 활용됐습니다. 도서관, 산사, 현대시 백년관, 보리생명미술관, 실감 미디어실 등의 공간에서 참가생들은 문화적 소양을 키웠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는 에스파이푸스 인성교육을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의 책임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57회 캠프에서는 저희 대학에 갖고 있는 고유한 교육적 자원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성교육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인성교육 요소가 포함됐고 참가생들이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성은 백석의 교육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석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대학의 설립 정신이 강조하는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양 대학 재학생들도 캠프 봉사자, 이른바 쿰장으로서 참가생들을 도왔습니다. 쿰장들은 학기와 방학 중 받은 캠프 진행 관련 사정교육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좀 지금 힘든 시간 말고 진짜 여기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뒤에도 뒤에 가서도 저희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점도 많지만 이제 아이들이 저희 말을 잘 따라주고 배운 것을 잘 적용시켰을 때 좀 뿌듯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좋은 시간 보내고 쿰장님들과도 많이 친해지고 여기서 배운 거를 토대로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아이들로 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 대학은 요보 아동, 청소년을 위해 1997년부터 쿰캠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성개발본부는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을 포괄적으로 키우는 에스파이프스라는 인성교육 모델을 캠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쿰캠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아동,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소년으로 구분해 진행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AI를 자율주행과 통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죠. 인공지능을 교회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학회 등 국내 10개 학회가 모였습니다. 무분별한 인공지능 활용에 신학적인 입장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교회 사학회 등 국내 10개 학회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개발과 활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AI 시대 인간과 신학자, 교회 등의 역할에 신학자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산업도 AI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고 우리의 미래는 사실 AI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기술적인 어떤 영향력, 그것은 너무나 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기독교 신학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담아낼 수 있지만 또 사실상의 결과물로서 이번에 우리 기독교학회의 공동성명서입니다. 한국기독교학회는 AI와 기독교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53차 정기학술대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성명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AI 개발과 활용에 관한 12가지 준칙의 저작권, 교회 역할 등을 제시하며 향후 한국교회의 AI 활용에 대한 사용 방침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AI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유기체와 비유기체를 망라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존재론적 원리를 따르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한편 한국기독교학회는 향후 AI로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신학적 고민을 이어가며 신학과 인간학, 교회론을 모색하는 대화의 장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소수자 권익 증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날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승리 집회에서 트랜스젠더의 광기를 멈추고 학교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며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임 연설에서는 오늘부터 미국 정부 공식 정책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성별만 존재한다고 공언하면서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해온 성소수자 권리보호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외신은 연방 정책의 주요 전환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선거 공약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이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현 시국에 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과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혼란한 사회 상황에 대해 염려하면서 현 시국에 관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사회적 보장 제도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감독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며 감리교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격려하는 선교 사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MK 순교 성지 스탬프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기성해외선교위원회 주관으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등 세계 17개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자녀 33명이 참여했습니다. 투어에서는 기성교단의 모태가 된 서울 염곡 복음전도관을 비롯해 충남 논산 병촌교회, 전북 정읍의 두암교회 등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자살유족협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자살 유족들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강명수 회장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을 겪는 자살 유족의 인식 개선과 돌봄 정책 연구, 지원 활동을 펼치는 게 주요 활동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다음 달 초 일본의 라이프링크와의 만남과 지역 유족센터 탐방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가 창립 34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 목사가 장기기증은 참 성찬 예식입니다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생명나눔 운동에 동참한 사례자들의 소감 발표가 진행됐으며 특별히 장기기증 활성화에 힘써온 배우 황보라 씨와 성우 김보민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청년 세대 이탈과 초고령화 문제는 농촌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교회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교회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이유를 김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들어온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식당. 지역 맛집으로 소문난 이곳은 동홍천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수제 햄버거와 송어 요리 등 다양한 음식을 배우고 익히며 창업에 뛰어든 성도들. 식당은 2021년 1호점 포터스 하우스를 시작으로 어느덧 3호점까지 확장됐습니다. 동홍천교회 청년과 3040 세대가 식당을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체적인 경제 공동체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저희가 지금 많은 건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식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좀 도와주려고 세워가려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청년 세대 이탈과 저출산 등의 문제는 지역 인구 감소와 맞물려 10년 뒤 교회 미래를 마주하게 했습니다. 교회의 존폐 위기 속 동홍천교회 김정환 목사는 신앙을 계승하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성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공동체성을 가지고 하나가 되고 가족이 되고 연합이 돼서 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신앙과 학교 공동체
또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어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10년 동안 고민하고 계속 설교 가운데 또 말씀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신앙, 교육, 경제 공동체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비전은 청년들이 다시금 고향교회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청년들의 섬김과 교회의 노력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현재 10여 명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생활을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도움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저희는 정말 거의 매일 보거든요. 매일 보면서 서로의 힘든 것들도 나누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달려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삶에서 되게 든든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60여 명이 모이는 작은 시골 교회지만 지역에서 가장 젊은 교회로 주목받고 있는 동홍천 교회. 말씀을 통한 신앙 공동체를 넘어 경제와 교육을 통해 미래를 기대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동반 성장이죠. 함께 동반 성장해서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나 또 어떤 삶의 질적으로 함께 자라날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이 시골에 있는 교회지만 우리 동홍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거룩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부산 바울선교회가 제26회기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산 대흥교회 한성호 목사는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던 열정을 본받아야 한다며 성도는 주님께 헌신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백양로교회 안교정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2025 신년 인사회를 전주 양정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이번 행사에서 박재신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은 분열과 혼란의 시기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자고 설교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사회와 임원회 등 협의회 관계자들은 또 나라와 민족,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했으며 협의회는 주요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며 올해 기도운동과 출산 장려운동,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활동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5회 대구 경북 홀리클럽 정기총회가 대구 서현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사단법인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본부장 여정택 목사는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며 대구 경북 홀리클럽 덕분에 대구의 성시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개선을 통해 대구 서부교회 박현규 장로가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붙들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협력기관이 3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활성화돼서 대구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대구 경북 홀리클럽은 나부터 변화받은 삶을 살고 총체적 복음운동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거룩한 도시로 변화시키자는 칠성운동을 펼쳐나가는 초교파적 평신도 모임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1일 2025년 신년 교례회를 구미 제1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는 모든 성도가 나라와 구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라와 경제, 구미시의 복음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울러 CTS 구미 권사합창단의 찬양과 김장호 구미시장의 축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경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6일 경주 제1침례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경주 기독교 총연합회 전 회장 신영균 목사는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네트워크 리더십을 통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총회를 통해 경주 제1침례교회 송성진 목사가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서 해성교회 임현 목사가 부안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임 목사는 연합회 사업을 이어받아 지역 교회 간의 연합과 복음화 사역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와 광복절 연합예배,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등 지역 복음화와 구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3.1%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17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시위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서강대와 국민대, 부산교대 등도 올해 개학을 앞두고 재정 부담 심화 등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 주요 사립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이 설 경기가 지난해보다 악화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해 설 경기 상황이 지난해보다 악화했다는 응답이 60.5%로 집계되면서 2021년 이후 최근 5년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올해 실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으로는 제품 수요 부진이 약 62%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 결제 사기 등 사이버 사기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스미싱을 비롯해 배송 지연, 물량 부족을 가장한 직거래 사기, 허위 쇼핑몰 같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